안녕하세요. 통역사 1호입니다. 2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역사 3호입니다. 북방 쪽 통역을 많이 가는데 한중일 미국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은 신기한 게 중국 분들이나 일본 분들도 한국말을 다 하세요. 그래서 일본 분이 오셔서 굳이 한국어로 발표를 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한국어로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국어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뭐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를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발음이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발음을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저게 뭐지? 그랬는데 계속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통역사라고 다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간사이 쪽이 한국으로 따지자면 경상도 쪽에 가까운 액센트를 많이 쓰시는데 그겐 또 에르, 오네가이시마스 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간혹 그쪽 분들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액센트가 너무 강해서 그겐 때 에일 이렇게 하니까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독일 쪽의 분이시다 이거는 아무리 틀림없는 혼자 확신을 했던 것이죠. 일본 말로는 고충과 여러분들의 성원을 잘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존재하지도 않은 독일 분을 제가 만들어버려서 굉장히 창피했던 실수가 있습니다. 아직 경력이 덜 돼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통역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게 건배사를 안동 사투리로 하시더라고요. 안동 사투리가 약간 특이하기는 해요. 굉장히 느리면서 쉼표가 되게 특이한 데에 들어가요. 저희 할머니가 안동 분이셔가지고 웬만하면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위스퍼링을 하셔야 되는 통역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너무 사색이 되셔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셔서 제가 이런 말이라고 옆에서 알려드렸더니 하시면서 영어로 다시 통역을 하셨던 그런 경험은 또 있었어요. 한일 간의 금기 주제들이 있습니다. 회의 끝나시고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약주 한 잔들 하시고 좀 편안한 분위기가 되시면 한일 간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일본이 사실 지진을 다 막아주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는 한국도 사실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를 하면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일본어를 잘 하시거든요. 그럼 굳이 내가 그렇게 지금 말을 안 했는데 통역사 선생님께서 무슨 뭐 지진대가 옮겼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따지시면 이게 친선교류회인데 뭐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셔서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드시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한일 간에는 많습니다. 한국 문화권에서는 여성분들에 대한 외모 평가, 나이 물어보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국회의원분이 자리한 만찬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외국인 연사분 두 분이 있었는데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었는데 저도 솔직히 약간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 남자분, 여자분이 동갑이셨대요. 근데 남자분은 너무 동안이셨고 여자분은 좀 많아 보이시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분이 보좌관 중에 한 분이 두 분 동갑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저희 통역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떻게 무마를 했냐면 나이를 물어봤는데 나이를 듣고 나서 너무 동안이셔서 참 놀라셨다 넘겼어요. 국회의원분이 그래도 안심을 하시면서 맞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그 여성분도 제가 봤을 때는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 저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칭찬이 아닌 거는 아는 거야. 통역을 안 들어도 다 아세요 진짜. 동시통역 상황에서는 저도 모르게 욕을 아주 속 시원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큐시트라고 발표자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인도 분이 오셨는데 성이 무려 SIBAL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좌장 선생님이 너무 긴장하신 나머지 영어로 How should I pronounce your name, Dr. 사이발? 그래서 저는 동시통역 상황이니까 제가 선생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사이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거 인도 분이 숨도 안 쉬고 No, 시발 딱 이러시는 거예요. 통역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급하잖아요. 아닙니다, 시발입니다. 딱 이렇게 나간 거예요, 통역이. 회의가 웃음바다가 돼가지고 한 1분 가까이 그때 멎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도 그 성을 본 적이 있고 인도에서는 흔한 성 중에 하나래요. 다 동률 나오는 거 아니야? 본인 거 본인이 써서?
행사장을 갔는데 동시통역이라고 들었는데 부스가 없어. 부스가 없는 거예요. 부스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방음이 돼야 되고 이 음성을 듣고 마이크를 통해서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계속 점점 엄습해 오는데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런 행사를 처음 해보는 데였던 거예요. 아, 원래 선생님들 부르면 그게 딸려오는 게 아니었냐고. 약간 1+1처럼 이렇게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꺼내는 그런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 실장님한테 진짜 부랴부랴 전화해서 극적으로 설치해서 저희는 행사를 했던. 쉽게 얘기하면 마치 감독님 부르면 카메라 오는 거 아니었어요? 뭐 그런 류인 거죠. 예. 굉장히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 국민성이 있어요, 일본 분들이. 그래서 명확하게 네, 아니다를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통역하다 보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할 거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서 검토 후에 뭐 연락을 드리면 옆에 부스 영어과에서 난리가 났어요. 뭔 소리야? 어쩌라고? 그래서 예스야 노야. 부스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으면은 창의로 보여요. 그러면 옆에 대고 그러면 저도 조금 더 친해지면 그렇게 해요. 옆에 파트너 카톡 좀 보내봐. 맞아요. 진짜 해요. 저희 되게 유용하게 잘 써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동시에 하면서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파트너가 꼭 필요한 거예요. 2인 1조가 꼭 필요해요.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선수들 메달을 따면은 기자회견 통역을 해주는 역할로 가거든요. 경기장에 갔는데 저쪽에서 북한 선수단이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위에 딱 가가지고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중국애가 한국말 할 줄 알지? 그러더라고요.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한국말이니까. 그러면서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거 보라고 여기 잉글리시 투 코리안이라고 써있지 어디 잉글리시 투 사우스 코리안이라고 써있냐고 저한테 막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북한 미디어 감독관이 있어요. 이렇게 제일 앞줄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첫 줄에 이제 통역하다 노스 코리아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빡 치더니 통역 선생 어딜 기준으로 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자기네가 중심이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불리는 거를 원치를 않는 거죠. DPRK로 정정해달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미디어 감독관들이 막 노려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벌벌 떨었었죠 진짜로. 저 딴 사람 많이 썼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맨살 이런 거를 보이는 것 자체를 좀 창피해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성분들 이렇게 비즈니스로 오신 분들 이렇게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면 그 더운데 다 스타킹 신고 있고 앞뒤 다 막힌 구두 신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것도 초년병 때 얘기인데 회의를 끝나고 갑자기 저녁 만찬이 추가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날 복장이 너무 더워서 이제 맨살에 슬링팩을 이제 신고 간 거예요. 편의점에 빨리 들렸다가 스타킹을 사야 되나?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VIP 분들 옆에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로 사라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식당이 제발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만 아니면 된다. 갔더니 이거 웬걸 다다미방 같은. 다행히 일본 쪽에 수행원 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여분의 스타킹이 있다면서 찔러주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돕고 싶더라고요.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름철에는 무조건 스페어로 하나씩 더 갖고 스타킹은 필수입니다. 가뜩이나 사람 말하는 거를 항상 귀 쫑긋하고 있는데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거나 어눌하게 하거나 하면 인내심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너는 이걸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막 이러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제발 좀 착하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막 이러고 좀 유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통역사들은 극장에 가면 영어로 들을 것이다. 직업병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자막을 봅니다. 동시 통역을 하고 오면은 이거에 너무 시달리니까 영어 절대 듣지 않아요. 절대 자막. 사람들이 뭐야? 야, 너 어벤져스 번역 잘못된 것 같지 않아? 그럼 나 자막으로 봐서 몰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요. 안 그러면 그게 꿈에 나와요. 근데 꿈에 나오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피곤해요. 뭐야 다들 아이템 없다고 무슨 얘기해 이러는 무슨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요? 나 내가 하나 써가지고 됐나봐.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직업은 동시통역 부스라는 곳 안에서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권을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사와 청중의 간격을 조금 더 좁혀줄 수 있는 점이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승 소감이라는 거는 양옆에 있는 베테랑 선생님들께서 선처를 좀 베풀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